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조효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골라오셨나요? 네, 얼마 전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가 대리모를 통해서 미국 태생의 아기 수십 명을 낳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기사를 인용한 국내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목들이 아주 자극적이었는데 대리모로 100명 낳았다. 네. 미국 시민권 쇼핑, 미국 대리모 싹쓸이, 머스크 따라하기, 그런 것들이던데 대체 어떤 사연이었나요? 네, 저도 보면서도 이게 제가 해석한 게 맞나 단어를 찾아볼 정도였는데요.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2023년 로스앤젤레스 가정법원인데요. 네. 중국의 게임 제작사 듀오이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대표 시보라는 사람이 네. LA 법원에 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4명에 대한 친권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네요. 4명을 한꺼번에 요구하기가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법원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네. 그는 이미 대리모를 통해서 최소 8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요. 네. 이 아이들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부모들이 키우고 있었다고 그랬구나. 합니다. 시보는 법원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 네. 영상으로 신문에 참여했는데요. 네. 자신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20명의 자녀를 두는 게 목표다. 자신은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데 네. 그 이유는 아들이 딸보다 우월하기 때문이고 그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의 아들 선호 사상은 여전하네요. 네네. 그런데 아무리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낳을 이유가 있나요?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머스크는 여러 명의 여성 사이에서 최소 14명의 자녀를 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자신의 뛰어난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려서 지구의 지능이 높은 사람이 늘어나야 문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머스크 따라하기가 여기서 나온 제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쉬보라는 사람은 머스크의 영감을 받아 자신을 중국의 첫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건국신화에 나오는 호칭 같은데요. 네. 또 본인 계정인지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네. 이 사람이 링크된 웨이보 계정에 아이를 더 많이 낳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그 아이들이 머스크의 자녀와 결혼하는 걸 상상하는가 하면 네. 또 50명의 고품질 아들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품질 아들 갖기, 머스크와 사돈 맺기, 이런 게 희망이라니까 정상적인 아버지가 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네, 처음에 이 사건이 2023년에 LA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당시 1심 판사는 쉬보의 친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는 이 가족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맞습니다. 이 여성 판사였어요. 아, 네. 하지만 쉬보 측은 곧바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친권을 인정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쉬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중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게임 회사 중 한 곳의 대표라는데 네. 공개 활동을 안 하기로 유명하다고 아,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쉬보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네. 웨이보에 네. 쉬보가 300명의 자녀를 두고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쉬보의 회사에서 선면을 냈어요. 네. 이런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 네. 근데 이 내용이 역시 충격적입니다. 뭔가요? 네. 쉬보가 네. 미국에서 대리모로 수년간 노력을 한 끝에 네. 300명이 아니라 100명이 조금 넘는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거고요. 아, 정말 자녀 100명을 대리모로 낳았다는 네.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네, 그리고 11월 말쯤에는 네. 쉬보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웨이보 계정에 10명 이상의 어린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넓은 거실 네. 같은 곳에서 뛰어노는 모습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린 영상인데 네. 아기들이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에게 뛰어오면서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긴 하겠네요, 진짜. 그런데 중국이 땅도 넓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해 불가한 일들이 참 자주 네. 또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중국인이 15한 사람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저도 참 그게 신기했는데 이게 핏줄에 대한 열망인지 어쨌든 쉬보처럼 10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려는 중국 부자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왕후이라는 교육 관련 회사 임원인데 네. 이 사람 역시 대리모로 딱 10명을 낳았는데요. 네. 또 미국인 여성 모델, 네. 금융학 박사, 네. 음악가 이런 이제 여성들로부터 난자 수십 개를 개당 6천에서 7천 달러에 사들였고요. 네. 이렇게 낳은 딸들을 권력 있는 남성과 결혼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쉬보는 아들을 많이 네. 낳아서 머스크와 사돈을 맺겠다더니 이 사람은 또 권력층과 연을 맺으려고 이제 딸을 낳겠다는 거군요. 네. 참 계획성이 있고 치밀하게 산다고 해야 되나요? 어이가 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또 LA에서 20명 이상의 자녀를 둔 중국계 미국인에 대해서 이 연방 수사 당국이 인신매매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네. 있다. 이런 기사도 났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저택에서 아이 20명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 수사 당국은 중국계 부부가 대리모로 출산을 중개하거나 혹은 또 대리모가 낳은 아이들을 키우다가 돈을 받고 넘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야 이제 중국에 한자녀 정책이 있어서 네. 자녀를 많이 못 낳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네, 네,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이
미국이 2015년까지 네. 한자녀 정책을 강제하면서 산하 제한이 엄격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그때도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다시 데려오는 식으로 네. 한자녀 정책을 우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2015년에 이 제한이 풀리고 중국 부자들이 이제 뒤늦게 자녀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한 건데요. 네. 이미 부자는 됐는데 아이가 맞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이런 대리모를 이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때쯤 되니까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네. 신체적으로 임신 출산이 힘들거나 혹은 사업 때문에 바빠서 아이를 직접 낳아 키우기 어렵다고 네. 하거나 동성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부 또 부자들은 보셨듯이 일론 머스크를 롤모델로 삼고 이 자손을 많이 늘려서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대신 낳아줄 사람을 찾는데 중국에선 대리모가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 대리모가 합법인데다가 비교적 환경이 좋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네. 예, 미국 시민권은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건 아닌 걸로 바뀌었고요. 네. 어쨌든 10명 이상씩 아기를 낳는 건 확실히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아기를 한두 명씩 미국에서 낳는 건 수요가 좀 많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미국의 대리모 업체 또 인공수정 바이오 기업들이 네. 중국에서 설명회 혹은 박람회를 열거나 또 중국에 지사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중국 유명 연예인도 이제 대리모로 아이를 낳으려고 네, 했는데 네. 대리모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결별을 해서 네, 네. 뭐 아이를 키운다 못 키운다 뭐 시끄러워지니까 뭐 중국 정부까지 나섰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중국의 톱 배우이자 모델이었던 정황, 이 여성분이 주인공인데 네, 네. 중국판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이었고 한중 합작 드라마인 비추 연인에도 출연해서 유명해진 배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여성이 장엉이라는 다른 방송인과 미국에서 비밀 결혼을 하고 네. 대리모 2명을 고용해서 임신을 했는데 네. 대리모들이 임신 7개월 차에 두 사람이 헤어진 거예요. 난감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낙태를 하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라서 결국 아기들이 태어났고요. 네. 정상은 아기들을 입양 보내자고 했지만 장엉은 혼자 미국으로 가서 아기들을 키우다가 중국으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네. 정상이 이제 관련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중국 공산당이 직접 비난 성명까지 냈고요. 네. 두 사람에게 탈세 혐의로 막대한 돈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네.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퇴출이 됐고요. 네. 이런 뭐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으로 네. 태어난 아이들은 또 무슨 죄인가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비난할 게 아닌 게 당 고위 간부 중에서도 대리모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난 2023년에 실종돼서 전 세계적인 미스테리로 떠올랐던 네. 칭강 전 중국 외교부장,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이죠. 기억납니다. 예, 네. 실종과 경질 배경에 네. 스파이설, 뭐 기밀 유출설, 불륜설들이 분분했는데요. 네. 이게 칭강이 중위대사 시절에 홍콩 봉황 위성 TV의 여성 앵커인 푸샤오텐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요. 네. 푸샤오텐이 2022년 말에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네. 칭강이 아버지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네. 이 칭강은 실종 한 달 만에 베이징의 군 병원에서 자살 또는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예인이나 뭐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이제 부유층들도 아까 네, 네,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상당수 있다고 한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의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미국에서는 배아 대리모 이식이 지난 2027년에 8,461건이었다가 네. 다음에 만 건을 넘었고 네. 2023년에 1,850건으로 증가 추세인데 네. 1년에 15%씩 증가하는 셈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에모리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리모 의뢰 부모 3명 중에 네. 한 명이 외국인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41%가 중국인이었다고 대리모 하고요. 시장의 큰 손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대리모 출산이 많은 이유는 네. 거의 모든 주에서 대리모 출산이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상업적 대가가 없는 이타적 대리모의 경우에 또 승인을 하고요. 네. 또 정자를 기증한 아버지에게는 출산 후에 친자 관계를 승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같이 돈을 주고받는 상업적 대리모 계약도 인정하는 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미국 유명인들 보면 아주 스스럼 없이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 대리모 출산했다 맞아요. 이렇게 네. 밝히잖아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기사가 아주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에서 언급한 일론 머스크가 대리모를 통한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죠. 캐나다 출신 가수인 그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2명, 딸 1명을 가졌는데 네. 딸을 대리모를 통해서 얻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그라임스가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합병증을 앓아서 둘째는 대리모를 이용했다 뭐 이런 그렇군요. 얘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자녀가 최소 1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른 자녀들도 체외 수정을 통해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페리스 힐튼은 2023년에 대리모를 통해서 첫 아들 피닉스를 얻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난임으로 힘들어하다가 4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힐튼은 피닉스와 함께 화보를 찍는 등 아들을 공개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네. 또 누가 있나요? 예, 또 이외에도 그 헐리우드의 유명 또 스타인 킴 카다시안 자매가 유산 위험이 높다는 판정을 받고 자녀를 대리모로 출산했다고
출산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자매가 둘 다요? 네네, 그렇습니다. 니콜 키드먼, 사라 제시카 파커, 네. 앰버 허드 등도 대리모 출산을 공개했습니다. 네. 또 성소수자들도 대리모 출산에 적극적인 케이스인데 네. 가수 리키 마틴과 엘튼 존 그리고 CNN 간판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대리모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얼마 전인가요? 지금 미국 영화 배우가 토크쇼에 직접 나와가지고 대리모 출산 사실을 알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에게는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미셸 아, 윌리엄스입니다. 지난 8월에 미국 ABC 방송의 지미 키멀 라이브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네. 근데 윌리엄스가 올해 자기 4번째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네네. 그 진행자가 몸매를 칭찬하면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다면 크리스틴에게 큰 감사를 전해야겠다. 아. 마지막 아기는 내 몸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크리스틴이라는 대리모를 통해서 아. 넷째 아이를 얻었다고 고백을 한 거죠. 뭐 크리스틴에게 아무리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몸매 관리 때문에 이제 대리모 출산을 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대리모 출산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뭐 많이 비싼가요? 네, 이게 보통 미국에서 네. 대리모 출산 비용은 12만에서 18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외국인 부모, 앞서 나왔던 중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겠다면 네. 20만 달러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1억 7천만 원에서 거의 3억 원까지도 하는 거죠. 예. 예. 이때 대리모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5에서 6만 달러, 네. 법률, 중개, 행정비가 2에서 3만 달러, 의료비 및 출산 관련 비용이 3에서 5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네요. 2, 3억 원 수준이면은 뭐 중산층들이 선뜻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 미국에서도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가족 간의 대리모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기 미드 그 프렌즈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예, 등장인물인 피비가 남동생 부부를 위해서 대리모를 해주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아, 했는데 네. 나중에 알았지만 피비 역배우가 실제로 임신을 해서 이런 설정을 넣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사실 이 드라마를 봤을 때는 전 좀 이해가 힘들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오래된 이야기죠, 진짜. 네. 그 이런 사례가 그런데 실제로도 꽤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이타적 대리모의 범주에 포함이 되겠죠. 네. 네. 심지어 미국에서는 네. 아이를 원하는 부모와 대리모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결혼 매칭 서비스랑 비슷하게 네. 구독 느낌으로 부모와 대리모의 조건을 비교해서 매칭을 해주고 네. 임신, 출산까지 다 풀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월 구독료가 500달러인데 네. 임신, 출산까지 다 하는 조건은 1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아, 걸로 네. 되어 있고 대리모에게 주는 사례비는 4에서 7만 달러로 따로 책정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앞서 최저가 12만 달러라고 했는데 그거에 네.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아,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비용이 감당하기 네. 힘들다.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도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로 가나요? 네, 많이 알려져 있듯이 네.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네. 이게 세계 최대 규모로 대리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 출산을 이용하려면 이게 4만 5천 달러, 네. 우리 돈 한 6,500만 원 정도로 이제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네. 대리모가 받는 돈은 15,000달러 선으로 요즘 환율로는 2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대리모 시장이 조지아 또 멕시코 등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런가요? 하는데요. 네. 예.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와 가격이 비슷하고요. 멕시코는 6에서 7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충격적인데 생식 관광, 뭐 리프로덕티브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도 아, 있다고 예. 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부모가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 난자나 정액을 수입해서 네. 조지아에서 배아를 만들고 네. 또 태국인 여성이 대리모로 아이를 임신, 출산한 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상하이로 돌아오는 식이에요. 아, 대리봉 산업이 이제 뭐 글로벌 비즈니스화 했다라고 할 만한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네요. 네, 그 시장 조사 업체인 글로벌 마켓 네. 인사이트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대리모 산업 규모를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정을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32년엔 1290억 달러로 9배가량 커질 걸로 전망을 아, 하고 네. 있거든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불임을 경험할 정도로 네. 이제 난임, 또 불임 부부가 많아진 데다가 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동성 커플, 또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불임 부부가 역시 늘고 있기는 하지만 대리모 출산은 또 불법이잖아요. 네, 예, 예.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는 금전 거래가 없는 이타적인 난자 기증이나 대리모만 인정을 한다고 아, 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EU는 대리모를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네. 일본도 산부인과 학회가 내부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네. 해요. 인도나 러시아는 과거에 상업적인 대리모가 굉장히 성행을 했다가 네. 윤리적인 문제나 부작용이 커져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 네. 생명이 상업적 거래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대리모 여성이 난자를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네. 궁극적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이죠. 네. 또 여성의 자궁을 도구화, 상품화한다는 도덕적인 논란이 제기가 되고요. 그렇죠. 임신 출산 과정에서 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을 결국 돈으로 보상해준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대리모가 전문화된 형태의 매춘이라는 극단적인 비판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또 앞서 이제 뭐 중국 재벌처럼 네. 성별이나 유전자를 골라서 낳겠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또 인종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게 현실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여성 대리모는 출산당 약 18,000달러, 네. 뭐 태국 여성은 16,000달러, 네. 아프리카 여성은 6,000달러를 받는다고 하네요. 대리모를 합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네. 인종에 따라서 또는 국적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고요. 네. 가난한 국가의 여성에겐 보상도 적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착취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뉴욕타임즈 매거진에서 얼마 전에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네. 가난한 태국 여성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조지아까지 왔는데 네. 거기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성매매나 인신매매 등을 거쳐서 조지아까지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조지아의 한 주택에서 이 젊은 여성 수십 명이 함께 지내는데 네. 환경도 열악하고 말도 안 통하고 산부인과 관련 처치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처치인지 설명도 못 듣고 방치돼 있다가 탈출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비극적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종한 프란치스코 전 교황도 네. 아기는 언제나 선물이지 네. 결코 불법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머니의 물질적인 궁핍을 악용해서 아기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리모 관행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를 보편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했는데 뭐 네. 출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글로벌 로봇공학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는 내용인데 네. 중국의 한 로봇 개발업체가 인간 자궁을 재현한 인공 환경 내에서 네. 여기 나오는 사진은 AI가 네.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네, 네, 네.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고 또 태아가 출산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탯줄 혈류 시뮬레이션과 태반 대사 교환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해결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근데 이 최초 보도가 중국에서 나왔고 네. 연구 책임자는 장치펑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 박사라고 알려졌는데 네. 이 장치펑이란 사람이 내년까지 이 임신 로봇을 상용화하겠다. 네. 가격은 10만 위안, 우리 네.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라고 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데요, 예, 진짜. 관심을 네. 끌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가짜 뉴스로 아, 밝혀졌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뭐 처음 이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뭐 SF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기술이다.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네. 결국 그게 가짜였던 거군요. 네, 이게 외신들이 알아보니까 네. 난양 이공대에 장치펑이라는 졸업생 자체가 없고 또 인공자궁 시스템을 갖춘 로봇도 없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퍼날라진 뒤였으니까 네. 아직도 이게 사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이런 인공자궁 기술이 개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인가요? 네. 2017년에 미국 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이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한 인공자궁 바이오백인데요. 네. 태아가 양수의 구성 성분을 모방한 전해질 액체에 머물면서 탯줄 속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근데 네. 여기서 뭐 직접 수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동물 실험에서 임신 22주에서 24주 만에 태어난 새끼 양을 이 바이오백에서 이제 28일 동안 네.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네. 뇌와 폐가 발달하고 털이 북슬북슬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보다 좀 더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기술인 네, 거죠. 네. 예, 임신도 힘들지만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여성들도 있으니까요. 네. 이른둥이를 위한 인공자궁의 개발은 멀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핏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자녀를 간절히 원하지만 또 갖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 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모나 뭐 인공 자궁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또 거기에 수반하는 윤리적 법적 문제도 네, 있고요. 또 뭐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들로 뭐 가짜 뉴스까지 나오는 현실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씁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